예, 배트맨과 슈퍼맨, 또 스파이더맨과 아이언맨, 이 슈퍼히어로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또 한편의 기대작이 관객을 만난다고 합니다. 네, 오늘 문화제작부 신세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제가 배트맨, 슈퍼맨, 스파이더맨 다 영웅들이죠. 네. 자, 지금 이 영웅들의 싸움이 벌써부터 관심들이 높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가 대립하는 영화가 곧 개봉하는데요. 벌써부터 예매율이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개봉 열흘 전부터 60% 후반대를 기록하던 예매율이 이제 70%를 넘었는데요. 어제죠. 언론을 통해서 첫 공개된 영화는 호평이 쏟아져서 더욱더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선 내용은 슈퍼히어로 등록제를 두고 어벤져스의 영웅들이 대립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 아이언맨은 영웅의 힘에는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캡틴 아메리카는 자유를 올감해서는 안 된다. 결국 이 등록제가 자유를 억압하고 정부에 이용당하는 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결국 저마다의 신념을 두고 불가피한 싸움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 대립의 결과보다는 영화는 설득력 있게 이 대립이 왜 이루어지는지 그 구도를 잡고 또 수많은 캐릭터가 등장해서 각각의 캐릭터에 맞는 이야기를 들고 나오며 팬들을 만족시키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슈퍼히어로 등록제라고 하니까 상당히 좀 흥미롭게 느껴지는데요. 그 영웅들 간의 대결이라고 하니까 저는 지난달에 이제 개봉했죠. 배트맨 대 슈퍼맨이 떠오르는데 네. 생각보다 실망스럽다는 의견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배트맨하고 슈퍼맨이 싸우면 결국 누가 이길까 이런 것들이 관심을 모았는데 네. 영화는 매우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 두 영화는 히어로들 간의 싸움이라는 소재부터 매우 비슷한데요. 이 DC와 마블 코믹스, 미국의 양대 만화사의 히트작에서 시작됐다는 점도 닮은 꼴입니다. 사실 배트맨 대 슈퍼맨은 북미뿐 아니라 국내 개봉에 있어서도 전 세계에서 개봉 직전까지 이 영화에 대한 리뷰에 대해서 철저히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국내 관객 수는 200만 관객에 그쳤고 또 평단에서는 날선 혹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반면에 자신감 있게 영화를 공개한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원은요. 이 미국의 유명 영화 사이트죠. 로튼 토마토에서 신선도 지수가 100%를 찍은 이후에 9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 마블의 영화 중에서도 가장 높은 평점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아직 영화를 보지 않은 관객들도 이 영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고요. 배트맨과 슈퍼맨 앞서서 개봉했던 만큼 이 두 가지를 비교 분석하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캡틴 아메리카가 이 배트맨 대 슈퍼맨의 히어로 영화는 이렇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보여주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예, 지금 히어로 영화를 얘기해 주셨는데, 자, 디즈니 애니메이션이죠. 이 주토피아가 지금 꽤 오랜 기간 사랑받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아이들이 있는 분들은 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2달 전에 개봉했습니다. 2월 17일에 개봉한 주토피아가 여전히 박스오피스 상위권에 올라 있는데요. 이 잘 나가는 디즈니 영화 히어로물이 부럽지 않다라는 말이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또 이 아동 관객층을 타깃으로 한 애니메이션 영화들이 주로 방학에 개봉하는 점을 미루어 보아도 지금 시점은 비수기인데 이 같은 흥행은 이례적이라고 분석할 수 있겠죠. 관객이 4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역대 국내 개봉 애니메이션 중에서는 흥행 5위에 올랐습니다. 네. 또 올해 개봉한 외화와 애니메이션을 통틀어서 최고의 흥행 기록을 세웠는데요. 한국 영화를 포함해서 본다면 이 검사 외전에 이은 2위입니다. 이 북미에서도 이 애니메이션이 흥행하고 있습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역사상 최고 오프닝을 기록하면서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는데요. 중국에서는 놀랍게도 쿵푸 팬더를 제치고 역대 박스오피스 1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린 유일한 애니메이션 작품이 됐습니다. 영화 속에서 입체적인 캐릭터가 생동감 있게 표현됐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는데요. 동시에 차별과 편견 등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었다는 점도 성인 관객에게 어필한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즘에 영화관을 가보면요. 예전 영화가 재개봉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재개봉이 이미 트렌드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될 정도인데요. 이 인생은 아름다워와 비포 선라이즈 두 작품이 지금 관객을 만나고 있습니다. 또 내일은 냉정과 열정 사이가 개봉하는데요.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지난 13일 개봉한 인생은 아름다워는 이 순위 톱10에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말 사흘 동안 2만 명에 가까운 관객을 불러 모으기도 했고요. 개봉 6일 만에 4만 명을 돌파하면서 상영관 확대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또 개봉 20주년을 기념해서 한 주 앞서서 개봉했던 비포 선라이즈 역시 개봉 11일 만에 4만 관객을 넘겼습니다. 이 신작 영화들과 비교했을 때 재개봉 영화는 상영된 영화관이 한정적이고 또 스크린 역시 적다는 점에서 이 같은 흥행 성적은 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9년 간격으로 제작된 비포 선셋과 비포 미드나잇 등 이 비포의 3부작에 대한 다른 영화들에 대한 재개봉 요청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신 개봉하고 있는 멜로 영화들은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데 이 고전으로 불리는 명작으로 불리는 예전 작품들은 선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신세롬 기자가 출연해서 얘기해 주신 영화들이 지금 들어보면 다 뭐 히어로물도 그렇고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고전 영화도 다 지금 외화물이지 않습니까? 네. 자, 지금 한국 영화는 얘기가 전혀 없었는데요. 한국 영화는 지금 어떻습니까? 한국 영화는 작은 영화가 선전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즉 총선거일을 겨냥해서 개봉했던 시간이탈자는 비록 박스오피스에서는 1위를 지키고 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큰 돈을 들여서 만든 대형 배급 투자 배급사의 작품들은 관객의 외면을 받고 상대적으로 저예산인 영화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날 보러 와요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이 10억 원 안팎의 제작비가 투입된 영화인데요.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임에도 손익분기점을 이미 넘겼습니다. 네. 어느 날 갑자기 정신병원에 감금된 여성과 그녀의 비밀을 쫓는 시사 프로그램 PD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10위를 기록하고 있는 정지우 감독의 4등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항상 4등만 하는 초등학생 수영 선수 준호가 실력 있는 수영 코치를 만나면서 은메달을 따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생애 처음으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지만 온몸에는 시퍼런 멍이 들고 맙니다. 이 해피엔드와 은교를 연출한 정지우 감독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투자한 이 인권 영화를 만들었는데도 드라마 구조가 손색이 없어서 또 재밌다는 평가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영화의 제목처럼 4등이 아니라 1등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영화 위대한 소원에는 응답하라 1988으로 이제 익숙해진 배우죠. 안재홍 씨가 나와서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더라고요. 네, 이 작품 역시 저예산 영화입니다. 4억 5천만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 영화인데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소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중마고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년의 마지막 꿈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여자와의 하룻밤을 통해 어른이 되겠다는 건데요. 네. 이 루게릭병에 걸린 소년의 마지막 꿈이라는 소재가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 배우 안재홍 씨가 시나리오에 대해서 평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음 씬이 무엇일지 궁금할 만큼 재밌었다라고 합니다. 즉 유쾌한 영화 한 편을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제작부 신세롬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